자, 이번 거는 어찌 보면 쉬운? 원래 성빈이가 아는 거 아니냐? 아파서 올라오는 그 뻔이 없어가지고. 어? 그래? 내가 안 넣어놨나? 아, 그렇네요. 번호 없네. 성빈이 번호 아니? 저장돼 있을 걸요. 그래? 그러면은 연수야, 그 두 명 번호 나 보내줘. 뭐로 보내게? 아, 편지로 보내게? 아니, 인수가 오늘 약간 정신이 없으니까 이해합시다. 둘 다 보냈어? 이따가. 아, 이따가요? 알았어. 지금 보내지? 까먹기 전에. 받아야 돼요. 아, 그래? 됐으면 그러면. 좀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해주세요. 우리가 오늘 유치 4번부터 하는 날이죠? 4번부터 해봅시다. 오늘 거는 엄청 어려운 문제들은 아닌 것 같죠? 네. 딱 이 정도 난이도가 수능에 나올 것 같아서, 네, 이런 애들만 넣어놨고, 극악의 난이도인 애들은 좀 뺐고요. 이제부터는 약간 수월한 단계가 되겠죠? 중간에 한번 어려운 거 한번 딱 넣어서 분위기 잡고 싶었는데 걔네가 다 넘어간 느낌이에요. 이제부터 좀 중요한 애들. 이게. 자,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값이 있고요. 얘가 이제 방정식이 있네요. 사인 2분의 파이 x 빼기 t 코사인 2분의 파이 x 0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사인 2분의 파이 x랑 t랑 만나는 거를 구하거나 아니면은 코사인 2분의 파이 x랑 t랑 만나는 거 구할 거고요. t는 이제 y는 t선인 거죠. y는 t선인데 뭐야 이거? t의 값이 딱 1부터 마이너스 1이니까 사인이나 코사인 모두 다 만날 수 있는 범위를 줬다는 얘기죠. 어쨌든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만나면 0이 되기 때문에 그 값들을 찾을 건데 문장에서 이렇게 만나는 애들 중에 제일 작은 놈을 알파 t, 큰 놈을 베타 t라고 하기로 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거 신경 씁시다. 알파 t x 좌표예요. 그러니까 알파 t, 베타 t 모두 x 좌표가 나오겠죠? 자 보세요. t 값은 누구예요? y 값이에요. y는 t. y 값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게 x 값이다. 이 역함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뭐냐 고등학교 때는 사인 코사인의 역함수는 배우지 않으니까 그냥 적당히 그림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프 문제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문제 중 하나죠. 네, 사인 코사인 그래프 문제 중에서 네 합시다. 이게 목금토가 너무 바쁘다 너무 바빠. 힘들어 죽겠다. 어디가 바빠가지고. 네, 수환이가 기다려줬으니까 만들어놓은 언제쯤 안 바쁠 수 있을까? 진짜 근데 다른 학원 원장님들 보면은 하나도 안 바빠 보이는데. 네, 더 큰일이 있어요. 이제 원장이 되면은 무슨 학원장 연수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연도 연수는 개빡치게 아침 9시 반에 합니다. 아침 9시 반이면 한창 자고 있을 텐데 지네들은 다 원장이라고 수업 안 한다고 아침 9시 반에 진짜 연수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안 가면 별점을 받아요. 별점이 쌓이면은 벌금을 받고요. 벌금을 내다가 또 더 쌓이면은 이제 영업 정지를 좀 당해요. 네. 안 가도 되면 안 가지.
네, 그렇습니다. 아침 9시 반밖에 없어요. 원래 그래도 못해도 1시 때도 있었는데. 해볼게요. 자, 이제 제가 두 함수를 다 그렸고요. 사인하고 코사인. 얘네 그 뭐냐? 얘네 그 뭐라 그러지? 주기가 얼마냐면은 4네요, 그렇죠? 여기 4까지. 아마 문제에서 0부터 4 보라고 했을 거예요. 포함 안 하는 범위가 4는 포함하지 않네요. 4는 포함하지 않아요. 0은 포함하네요. 이런 것도 좀 봐주면 좋겠죠? 0은 포함하네요.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범위 사이에서 사인 코사인 그래프를 다 그렸어요. 한 주기만 딱 그렸을 거니까. 자,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거죠. 제가 여기다가 t를 쓱 그리면 y t를 쓱 그리면, 자, 요 두 개의 근은 어떤 상황이죠? 얘네의 근이에요. 코사인과 t가 만나는 근. 자, 이 두 개의 근은 누구랑? 얘랑 만나는 근이에요. 근데 이 네 개의 근 중에서 가장 작은 애, 얘가 알파, x좌표, 얘가 베타가 된다는 거죠. 물론 알파 t라고 써주면 더 예쁜 건 맞아요. 베타 t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t 값을 정해주면 나오는 x좌표들이다. 근데 제일 작은 애, 큰 애다죠. 이 문제가 제일 기본 베이스 그래프 문제예요. 상합함수 그래프. 이 문제를 못 넘어 쓴다는 거는 역시 수능볼 준비가 안 된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네, 가볼게요. 기억번 t가 -1부터 0 사이에 있는 모든 t에 대해서 제일 작은 애랑 제일 큰 애 더하면 항상 오래요. 어차피 우리가 그래프를 볼 때 대칭과 주기를 볼 건데 대칭 보라는 얘기거든요. 두 개의 합이 일정하다는 건 대칭이라는 얘기인데 보니까 네, -1부터 0 사이에 해당되는 이 범위에다 t를 쓱 그어보니까 제일 큰 근, 제일 작은 근이 얘네 둘이에요. 둘을 더한 걸 찾아볼 건데 누가 봐도 얘네들 이 선에 대해 대칭이죠. 제가 늘 말하지만 사인 그래프나 코사인 그래프나 이 공률들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거나 이렇게 내려오는 거나 똑같은 그림이에요. 따라서 자, 얘네 둘은 항상 얘에 대해 대칭인데 이 선이 어디냐? 자, 1, 2, 3, 4니까 자, 여기 2분의 5겠죠? 두 개 더하면 5가 맞죠? 제가 위에다 그려도 여전히 얘네 둘의 그림 이거 대칭이니까 5죠? 자, 맨 밑에 -1이어도 이 두 아이 얘의 대칭이니까 더하면 5가 맞습니다. 따라서 기억번은 맞았죠? 기억번을 숱하게 넘어갔다는 거는 이 문제 이제 맞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제대로 알고 있으니까. 자, 니은번이에요. 자, 집합인데 이런 t 값을 구해달래요. 어떤 t 값이냐? 베타 t 빼기 알파 t. 누구의 차네요. 얘가 0을 넣었을 때 두 분의 차와 항상 같아지는 t 값을 구해달래요. 그런 t가 어떻게 나오냐? 그런 t가 범위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일단 알 수 있는 거 t에 0 넣었을 때 두 분의 차를 봐야 되겠죠? t에 0을 넣으면 얘인데 그럼 만나는 근이 이거겠네요. 그쵸? 얘 아니죠. 여기 뻥 뚫려 있으니까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얘랑 얘의 차는요 눈으로 보이네요. 3이에요. 3인데 그러면 두 분의 차가 3인 애들이 얼마나 있는데 제가 방금 전에 아까 그렸던 얘를 한번 잠깐 볼게요. 이 그림을 보니까 제일 큰 근, 제일 작은 근인데 이 둘의 차이 있죠. 3이랑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그래프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올라간 만큼과 얘가 올라간 만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리는 변하지 않았겠죠. 두 아이가 똑같은 그림을 타고 올라가니까 당연히 거리 유지하면서 올라가겠죠. 두 개의 차이 3이죠. 언제까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여전히 3이 맞지만 더 올라가면은 띨박하게 여기가 근이 아니죠. 알파 뒤로 갔습니다. 베타는 여전히 이거 따라가는데 알파 뒤로 가니까 거리 멀어졌죠. 그래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내가 t선을 얘네 쭉 그렸을 때 여기까지가 가능하네요. 이 선이 어디냐? 코사인 사인 만나는 2분의 루트 2네요. 그쵸? 0부터 2분의 루트 2까지는 모두 거리 차이가 3. 얘랑 똑같은 3을 이뤄주는 게 맞습니다. 니은번 맞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그래프를 할 줄 알면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특히 주기대칭을 따진다면요. 네. 디귿번 해볼게요. 디귿번입니다.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알파 T1이랑 알파 T2가 같다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찬찬히 해석해 보세요. 이거 x좌표라니까요. T1이라는 y값 쳤을 때 가장 작은 x좌표, T2라는 y값 쳤을 때 가장 작은 x좌표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 T1, T2가 같은 숫자면은 알파도 같을 수 있죠. 제일 작은 건 같겠죠. 근데 문제에서 T2-T1이 2분의 1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같을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2분의 1 높이 차이 나는 두 선을 그렸지만 제일 작은 건이 같다라는 뜻인데 그런 애가 있죠. 자, 그래프를 여기 좀 지워볼게요. 한 번 더 써야 되니까. 아, 가장 작은 근이 다른 y들을 쳤는데도 같을 때가 있다고. 언제냐면은 이쪽만 볼 거니까 그만 지울게요. 자, 이럴 때죠. 제가 여기를 딱 쳤는데 제일 작은 근이 얘인데 여기를 쳤더니 제일 작은 근이 얘예요. 둘이 같을 수도 있네요, 그쵸? 제가 이런 T1과 이런 T2를 쳤는데 가장 작은 근이 같을 수도 있네요, 그쵸? 아, 하필이면 이 거리 차이가 또 2분의 1인가 봐요.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럼 하나만 좀 써봅시다. 제가 T2를 뭐라고 쓸 거냐면요. T2를 같은 알파라고 할게요. 이제부터 같은 값이면 그냥 알파라고 총 칠게요. 알았죠? T2 뭐라고 쓸 거예요? 코사인 알파죠. 코사인 그래프랑 지금 코사인 그래프랑 알파 집어넣으면 만나는 거잖아요. T1은요 사인 알파라고 쓸 수 있죠. 이게 2분의 1이래요. 그래서 문제에서 뭘 물어봅니까? T1, T2 곱한 거 물어보래요. T1, T2가 아니 T2가 이거 T1이 얘니까 둘이 곱한 거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 둘이 뺀 거 2분의 1 줬는데 이거 못 구할 리가 있습니까? 우리 이거 다 아는데 같은 각도니까 우리 이게 1인 것도 알고 있는데 모를 리가 없죠. 이거 제곱하고 1을 빼고 제곱하고 1을 빼면은 마이너스 2 코사인 사인 나오겠죠? 얘를 2로 나누면 정답이겠죠? 마이너스 8분의 3이네요? 맞지 않나요? 제곱하고 하면 그럼 T1, T2 곱한 게 마이너스 8분의 3이 나오는지 보니까 아니네요. 3분의 1이면 정답이 아니죠. 잘못한 거 없잖아. 그냥 반대로 아, 그냥 8분의 3이야 플러스? 아, 그렇구나. 저거 제곱에서 1 빼면은 마이너스 2 코사인 사인 나오는 게 마이너스 4분의 3이구나. 그러면 그냥 8분의 3이 나와야 되겠죠? 네. 정답은 어쨌든 틀렸으면 이렇게 읽고. 따라서 기억 니은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 문제 굉장히 잘 만든 문제고 이런 문제가 수능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해야 되냐? 생판 처음 보는 막 그런 문제, 생판 처음 보는 개 같은 풀이도 되는 문제 말고요. 네, 그런 문제 말고 그래프 가지고 예쁘게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65번을 해볼게요. 65번 문제도 좋은 문제죠. 네, 65번 문제도 나쁘지 않은 문제예요. 가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너네 지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니? 요거 물어보는 문제고요. 그것만 잘 알고 있으면 문제 풀기가 아주 수월하죠. 65번입니다. 자, 초고차함에서 1인 2차 함수가 있는데요. 이 친구에 대해서 자, x의 n제곱 마이너스 64 곱하기 f의 x가 0인데 얘네들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있어요. 얘네가 또 중근이래요. 이렇게 말을 해줬기 때문에 각각의 실근이 중근이냐면을 볼게요. 자, 일단은 방법을 생각해보면은 얘가 중근을 혼자 갖고 중근 알파를 갖고 얘가 중근 베타를 가질 수 있나를 고민해 볼 건데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 x의 n제곱은 64가 나와야 0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보자마자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될 거는 자 a의 n제곱근이라는 멘트, 그 멘트가 떠올라야 돼요. 우리가 a의 n제곱근 이런 멘트가 문제 중간에 있으면 제가 뭐라 했죠? 얘는 x라고 둔 다음에 자 x를 n제곱하면 a냐.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n에 대해서 이제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나눠서 그림을 그려서 홀수일 때는 이런 그림, 짝수일 때는 이런 그림 그려서 a라는 선을 쳐보자 라고 했잖아요. 이게 떠올라야죠.
떠올라야 돼요. 지수에서 맨 처음에 배우는 킬러 문제 개념 중 하나잖아요. 킬러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개념 중 하나고. 그러니까 x의 n제곱이 64를 보자마자 이런 게 떠오르면서 우리 n값 나눠야 되는데 자 n값이 만약에 홀이면 n값이 홀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고 어차피 우리 무조건 64를 칠 거거든요. x의 n제곱이 64니까 이렇게 근이 하나 나왔어요. 이거 지금 교차하는 근이죠. 중근 아닙니다. 중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중근 나올 일이 없어요. 짝수일 때도 마찬가지니까 없다고 한 건데 자 n이 짝이면은 x의 n제곱은 그림이 이렇게 나오죠. 제가 지금 이거 x의 n제곱 그리는 거죠. 걔랑 64는 양수니까 위에 떠있겠죠. 여전히 교차하니까 관통하니까 중근 아닙니다. 따라서 이 친구가 중근이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이 케이스는 볼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칠근 두 개인데 중근 중근 볼 필요는 없고요. 자 이제 얘 관통근 두 개 나오면 얘도 관통근 두 개 나오겠다 이겁니다. 근데 그러면 관통근 2차 함수니까 관통근 두 개, 얘도 관통근 두 개 나와야만 우리가 그 두 개를 놔줘서 이렇게 중근을 형성해 줘야만 정답이 되는데 얘가 두 근을 가지려면은 n이 홀수일 때는 나올 수가 없죠. 홀수일 땐 근이 한 개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중근이다. 얘가 두 근을 가지려면 얘밖에 없죠. 근데 이 친구가 근이 예뻐요. 무조건 서로 반대 보여요. 예뻐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근이 무조건 얘기 때문에 이 친구 근도 무조건 이게 나와야 돼서 벌써 fx가 나왔어요. fx는 최고차 함수 1이라고도 줬으니까 x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fx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두 근이 y축 대칭인 것도 이 그래프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자, 이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fx의 최소값이 음의 정수라고 했습니다. 우리 알파를 구해볼게요. 다시 한번 알파 넣으면은 n제곱하면 64라며 알파의 n제곱 64라며 그치? 알파는 2의 n분의 6이라고 할게. 이거 2의 6제곱이니까 됐지? 이건데 자, 이 친구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고 얘가 음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알파 제곱이 정수이면 되겠다. 자연수. 알파 제곱이 자연수이면 되겠다. 알파 제곱 얼만데? 2의 n분의 12네. 얘가 얘니까 얘가 자연수면 좋겠어요 라고 문제를 귀결하면 되겠죠. 얘를 구할 건데 이때 이거 자연수면 되겠구나. 그럼 n값이가 신난다 이렇게 써주면은 틀렸죠. 왜 이거가 아니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죠. 이 문제 두 근이 나오려면 n은 짝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1하고 3은 까야죠. 1, 3은 까야죠. 네, 2, 4, 6, 10이 정답입니다. 이거 4개 더하는 거.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데 내가 제대로 배운 그 지수, 그 제곱근에 관련된 개념을 이용만 하면은 아주 예쁘게 착착착 풀리죠. 그쵸? 이런 문제가 나와야죠. 그쵸? 이번 수는 20번처럼 뭐 F에 FX 합성하는 사격수고 뭐 그지 같은 그런 문제 말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어떤 지수에 대한 제곱근에 대한 개념을 토대로 그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줘야지 그게 수능이죠. 너네 때는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도 문제가 최근에 2년간 너무 개노답이어서 좀 약간 별로야. 지금 평가원에서 수학 문제 만드는 사람들은 한번 물갈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또 누군가의 밥 죽이니까 날리면서 슬픈 일이 되겠지. 그래도 문제를 너무 못 만들고 있어. 자, 어찌되었든 이 문제 나쁘지 않은 문제고 정답은 이렇게 더하겠습니다. 24니? 네, 넘어갈게요. 66번으로 가겠습니다. 66번 여기다 가면 할게요. 크게 그릴까요? 일단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잠깐 봅시다. 원에서 어떤 원주각이 이등분 되면은 반대편에 이등변 생긴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여기 두 개를 일단 알파를 쓸 거고요. 베타라고 쓸 건데요. 그럼 보세요. 여기 베타면은 여기 베타죠. 원주각 둘이 똑같죠. 여기 베타면 여기 베타죠. 베타 나왔으니까 얘는 이등변이네요. 이런 거 무조건 일단 생긴다는 거 지난 시간에도 학습을 했죠. 근데 이번 시간에 보면서 또 이걸 모른다라는 건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원주각이 이등분 되면 반대편에 무조건 이등변 삼각형이 생긴다. 잊지 맙시다. 얘는 왜 안 생기냐고요? 안 생기는 건 아니고요. 이 친구 원주각들 나중에 또 표시하면 좋은데 얘네 원주각 표시할 데가 없어요. 네, 이거 원주각 표시하려면 이거 밑에다 쫙 그려가지고 또 이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그림은 없으니까. 자, 일단 보겠습니다. 마무리해볼게요.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5고요. 4고요. 그 다음에 각도를 ABC로 쓰니까 이 각도를 줬네요. 8분의 1이네요. 코사인이. 제일 먼저 AC 구하라고 해줬으니까 AC 구하러 갈게요.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면은 8분의 1이 맞을 것 같거든요. 확인해 볼까요? 자, AC의 길이 X의 제곱은 25 더하기 16 빼기 2 곱하기 5 곱하기 4 8분의 1 하니까 자, 이거 에서 5를 빼면 36이니까 6 맞습니다. AC의 길이 6이에요.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자동으로 이 두 변의 길이 공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코사인값 알죠? 그럼 여기 코사인값 마이너스 8분의 1인 거 알아요. 마주 보니까. 근데 얘 K라고 하고 얘 K라고 하면은 이등변이니까 KK의 6의 코사인 알아요? K 무조건 구합니다. 지난 시간도 이런 논리들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각을 이등분한 친구는 반대편에다가 딱 선 그으면 얘네 둘 이등분 된다.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런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 전에 볼게요. EA랑 EC 물어봤는데 이거 둘이 같다는 거 방금 했죠? EA, EC 같아요. 니은 먼저 해결됐어요. 이제 ED를 구하게요. 이 문제가 뜬금없이 ED가 나와요. 사실 이 문제의 그 하이라이트는 이 부분인데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좀 그 각도를 중요시하고 웬만한 모든 각도를 표시해라는 말을 잘 들으셨다면 이런 게 보입니다. 각도를 표시하다 보니까 여기 알파고 여기 베타잖아요. 요만큼이 여기다 하지 말자. 요만큼이 베타잖아요. 알파고 베타잖아요. 이 둘을 더한 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요. 외곽이니까 여기도 알파 플러스 베타네요. 지금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 이등변입니다. 따라서 얘가 이등변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여기도 K예요.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뭘 구하면 돼요? 결국 ED의 길이를 구하라는 건 이 삼각형에서 K 구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K 구하러 갈게요. 이 문제의 좀 포인트죠. 그러니까 디귿번을 맞추려면은 각도에 대한 관찰력이 좋아야 되겠죠. 각도를 알아야 이등변인 걸 알 수 있거든요. 확인해 볼게요. 이제 K 구하러 갑니다. 마이너스 8분의 1이라는 코사인값 여기 8분의 1이면 반대편 마이너스 8분의 1 얘는 2 곱하기 K 곱하기 K분의 K제곱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36이니까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4분의 1의 K제곱은 2K제곱 빼기 36 4분의 9 K제곱이 36 자 그러면은 K제곱은 16이니까 K는 4가 나오겠네요. 그쵸? 이게 4네요. 이런 A인데 이제 문제에서는 그 길이가 8분의 31이래요. 8분의 1이 딱 모자르네요. 틀렸습니다. 그쵸? 디귿번 틀렸어요. 기억 니은만 정답입니다. 제가 말했죠. 좀 수월하다고. 근데 여기 있는 문제들 연습하는 거는 도움이 되시는 부분이에요. 네, 67번도 연습하기 좋은 문제라서 가져왔어요. 이 문제가 평가원 문제는 아닌데 연습하기가 좋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67번.
이 67번을 푸는 방법이야 정말 엄청나게 많지만 그냥 이 출제자가 의도했던 방식이 맞겠지? 이게 평가원이면은 내가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냈을 거야 라고 의도했을 거야 말할 수 있겠는데 평가원이 아니라서 장담이 좀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말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자, 이 아이랑 평행하게 선을 또 그어달라 했으니까 여기까지 그었고요. 다음에 이렇게 선을 맞춰볼게요. 문제에서 두 이제 직선은 평행하다고 나와 있고 AB의 길이는 2래요. 예. 이 문제 어찌저찌 풀어낸 친구들이 있을 건데 좀 제 거 보고 이제 이렇게 푸는 게 깔끔하고 이런 의도가 맞구나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AB를 1대 잠깐 평행했고요. 그 다음에 AC 대 BD가 1대 2니까 여기 K라고 하고 여기 2K라고 잡을게요. 됐죠? 문제에서 어차피 AC의 제곱을 구하라고 마지막에 하고 있을 거니까 K 잡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됐죠? K 제곱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잡았고 또 하나 하는 얘기가 자 이제 AB를 2대 1대 3으로 내분한 점이 얘인데 AB를 1대 3으로 내분한 점이 얘인데 걔가 C에서 내리면 수직이 된대요. 따라서 우리는 이 길이가 2분의 1인 것 정도로 사실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 뭐 2분의 3이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문제 좀 진행해 볼게요. 자, 문제에서 이제 0까지는 내분한다까지 위에 세 줄을 제가 이제 좀 쓴 거고요. 이제 밑에 거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 밑에 거 읽어보니까 A, B, C 거 조그만 거, 그 다음에 A, B, D 이 친구 A, B, D. 일단 둘은 닮아 보이진 않는다. A, B, D는 둔각인데 A, B, C는 예각이니까 어쨌든 얘네들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각각 얘랑 얘래요. 그러니까 A, B, C 거 작은 애께 스몰 R이고 A, B, D 거가 훨씬 크겠죠. 외접원의 반지름이 제가 라지 R이래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죠. 사인 제곱의 CAB요. CAB 여기 세타라고 할게요. 문제에서 여기 세타라고 들어가고 강조하는 느낌이니까 세타 얘가 51이래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석이 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좀 하나 얘기해보면 공부를 좀 열심히 했고 많이 한 친구들의 경우는 이 친구를 보면서 떠오르는 게 좀 생기는데 단순히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고 4R제곱의 사인제곱 세타 빼기 4R제곱의 사인제곱 세타로 분배하면 더 잘 보이거든요. 사실 이 식을 보자마자 눈으로 한번 쓱 보면 또 보이는 것들이 생기는데 나 같은 경우도 이거 쓱 보면서 이걸 상상하면서 이걸 보자마자 이거 사인 법칙에 해당되는 애네라는 게 떠오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사인 A분의 스몰 A가 이 R인 건 다 아시죠? 사인 법칙. 그러면 스몰 A라는 변의 길이는 2R 사인 A예요. 이거 제곱한 게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캐치를 할 수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얘는 결국 누구의 제곱이냐면 세타의 대변이 있을 거예요. 세타랑 마주보는 변. 이 친구는 이 전체는 세타랑 마주보는 변의 제곱일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볼게요. 그러면 라지 R이 라지 R 말고 스몰 R 먼저 할게요. 얘 먼저 할게요. ABC 거 ABC 거 볼게요. 그러니까 이 R 사인 세타 볼 건데 얘가 누구 변이냐? 사인 세타와 마주보는 거 누구냐? 자, 이 ABC 거 작은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 구할 건데 여기 세타 이용할 거면은 BC 이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BC의 길이구나. 내가 지금
사인 세타분의 BC 하면은 이게 2R이구나. 따라서 BC가 2R 사인 세타구나. 아, 이 친구 BC의 제곱이구나. 바로 나와야죠. 그쵸? 자, 얘는요? 잠깐만요. A, B, D면은 색깔펜을 안 챙겼지? 자, 여러분들 A, B, D면요. A, B, D면 이삼각형이고 이 친구에서 이 친구 세타가 안 보여요. 세타가 안 보이는데 잘 안 보이면 안 되지.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 이 문제에서 얘네들 평행한다 줬죠. 제가 말했죠. 평행선 나오면 일단 1번으로 동의각이랑 억각이에요. 동의각, 억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발명이거든요. 잘 보세요. 여기 세타잖아요. 우리 세타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 A, B, D에서. 세타는 안 보이는데 여기 세타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보이잖아요. 세타 동의각일 거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 보이잖아요. 이렇게 찾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라지 R을 구할 거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관련된 변을 찾을게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관련된 대변 AD예요. 이거였겠네요. 이 친구 AD의 제곱이죠. 배웠으니까 우리 지금 이 문제 AD의 제곱 빼기 BC의 제곱이 51이래요. 자, 가만 보니까 일단 BC의 제곱부터 생각해볼게요. BC의 제곱을 보니까 BC의 제곱 구하려면은 K랑 얘랑 코사인 가지고 코사인 법칙하면 될 것 같아요. AD의 제곱은 2K랑 2랑 얘 가지고 또 코사인 법칙하면 될 것 같으니까 느낌이 왔죠. 끝났죠 이제 문제가. 자, 여기 지울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한다? 이 생김새를 보면서 좀 눈치를 까주는 게 필요하다. 이 문제가 괜찮은 문제입니다. 의외로. 자, 그럼 먼저 해볼게요. AD의 제곱, BC의 제곱 먼저 쓸까? AD의 제곱 할게요. AD의 제곱은 4K의 제곱 더하기 4 빼기 2 곱하기 2K의 코사인 세타의 마이너스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그쵸? 얘 빼기. 자, 이번에는 저쪽 BC의 제곱은 K제곱 더하기 4 빼기 2 곱하기 K의 코사인 세타죠. 자, 이게 51인데 우리가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 문제 K 값 구하는 건데 코사인 세타가 빨간색 분의 노란색이에요. K에 대해 써줄 수 있겠네요. 코사인 세타는 K분의 얘니까 2K분의 1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네요. 그쵸? 코사인 세타. 얘 대신에 2K분의 1 집어넣을게요. 2K분의 1 집어넣었어요. 2K분의 1 집어넣었어요. 나왔네요. 이제 K만 나왔네요. 정답 마무리하겠습니다. 3K의 제곱 플러스 6이 51이니까 3K의 제곱은 45니까 K제곱은 15군요. 우리 지금 K제곱 구하는 문제였으니까 정답 마무리됐습니다. 15입니다. 네. 자, 문제가 요구하는 친구를 잘 알아내자. 어떻게 알아낸다고요? 사인 법칙을 마음껏 쓰고 있었으면은 생김새 보면서 느낌 오죠. 느낌이 와야죠. 네. 자, 이건 문제입니다. 오늘은 좀 스무스한데 75번까지 풀어오라 했잖아요. 나쁘지 않네요. 네. 자, 68번 할게요. 벌써 5번째 문제 아니네. 64번 했습니까? 기분이 좋네요. 맨날 막 10개도 못해가지고 막 힘들었는데 오늘 그냥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 문제들이 그러니까 어렵진 않은데 뭐라고 해야 되지? 숙련자한테 어렵지 않은데 이제 처음 보는 친구들은 못 풀만한 그런 난이도의 문제고 네, 요즘 수능이 그렇다라는 거 보겠습니다. 68번. 제가 68번 문제 할 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매번 강조하는 게 있는데 일단 볼게요. A는 실수래요. B는 유리수래요. 닫힌 구간 예를 줬는데 구간이니까 헷갈리면 이렇게 표시하세요.
자, 얘 정의된 함수 fx가 이 사인의 ax 더하기 b예요. 아, a의 범위 잠깐 문제 줬죠? 0부터 7분의 4. 자, 여러분, 제가 말했죠. 문제에서 이제 그림 그리라고 준 범위거든요. 함수가 정의된 구간. 여기만 그려라. 제가 뭐라 했어요? 항상 몇 주기 줬는지 보라 했죠.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문제이면은 문제에서 제시한 이 구간이 괴랄해 보인다고 그건 네 생각이고, 얘가 몇 주기인지 확인해 보라 했단 말이야. 얘 주기 얼마니? 얘 주기 a분의 2파이거든. 야, 0부터 a분의 2파이가 한 주기고 그 뒤에 마이너스 a분의 파이가 써? 한 주기 반이네. 내가 지금 사인 그림 그러면 이 사인 그림 이 구간에 어떻게 그리겠다고? 한 주기 반 그리겠다고. 근데 벌써 이 사인 그래프 봐봐. x축으로 평이동한 거 없어. 대칭이동도 없거든. a가 양수니까 대칭이동이 없어. 그러면은 그래 봐야 확대 축소하고 b만큼 올렸단 말이야. 봐봐, 기준선이 b야. y는 b야, 기준선이. 잘 들어봐. 얘 무조건 y축에서 시작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왜? 뭐 평행이동 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내가 한 주기를 그릴게. 이쪽으로. 여기 a분의 2파이까지 한 주기 그린다며. 여기까지 포함되고. 뒤로 어떻게 하면 돼? 뒤로 반주기 그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그림이 일단 나와야죠. y는 b 기준선을 통해서. 기준선이죠, 기준선. 네. 이걸 무조건 해야죠. 네. 다른 문제는 모르겠는데 특히 사인 코사인 문제 나오잖아요. 미적분 포함이에요. 삼각함수 나왔어요. 제발 주어진 구간이 몇 줄인지 확인하세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애가 어디를 지났는데요? 이런 애가 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콤마 0이라는 점과 2분의 7파이 콤마 0이라는 두 점을 지난대요. 자, 들어보세요. 이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이 문제 맞은 친구들 중에서 그냥 이거 대입해가지고 A, B 구한 애들이 있을 거예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애들이 지금부터 푸는 풀이를 좀 썼으면 좋겠지만 또 맞은 애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맞은 문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안 풀 거라고요. 물론 이제 저랑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했던 친구들은 기억이 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죠. 삼각함수요. 주기랑 대칭이에요. 자, 이게 왜 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y좌표가 모두 0이에요. 얘네 둘이 y좌표가 같대요. 이걸 지난다 했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x축이 있는 건 확실하죠. 뭐 확실하죠. B점이 뭐 양수인가 보죠. 뭐 올라가가지고. 아, B점이 음수인 경우도 해볼까요? B점이 음수일 수도 있죠. 여기다 다시 하나 그릴게요. 좀 빠르게 하나 그려서 자, 여기가 y축인 거 확인했죠? 왜냐면은 0,b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자, 보세요. B점이 음수면은 x축이 위에 있겠죠? 그래도 두 근 만나네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님들 보세요. B점이 음수일 때,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갔을 때 생기는 두 근이요? 둘 다 양근이에요. y축보다 오른쪽에 있잖아요. 근데 한 근이 음수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B값은 양수인가 보죠? 그래야 음수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이거 이렇게 푸는 거죠. 대입 말고요. 만약에 한 근이 얘인데 얘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인데 얘가 2분의 7파이면 우리는 얘네 주기를 알았다 라고 할 수 있죠. 주기를 알았죠. 주기를 이용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두 근이 만약에 음근이 얘고 양근이 얘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2분의 7파이 각각 얘네다. 한 주기가 요만큼이네 라고 알 수 있는 거 1번. 자, 빨간색으로는요.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얘인데 2분의 7파이가 얘더라. 그럼 이거는 뭐예요? 얘네 두 분의 대칭이 4분의 1주기에서 이루어지더라. 두 분의 대칭이 4분의 1주기에서 이루어지더라. 이 두 가지 마인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인드로 해결하면요, 이 문제에서 B는 유리수다 이거 안 줘도 돼요 사실. 이미 여기서 A가 걸러져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문제 낸 사람도 좀 멍청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입해서 풀면은 B가 막 루트 3인가 뭐 어쩌고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 걸으면은 나머지가 정답이거든요. 근데 주기랑 대칭으로 풀면은 B값 상관없어요. 이 A 범위에서 걸립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쨌든 이 두 점을 지났는데 이 두 점이 노란색이래. 이렇게 두 개래. 그럼 한 주기가 얼마인지 알았다? 한 주기 얼마야? 한 주기 얼마야? 4파이네요? 한 주기가 4파이죠? 이걸로 안 걸러지나? 한 주기 4파이죠? 자 보세요. 이 한 주기가 아까 우리 누구라 그랬죠? A분의 2파이예요. A분의 2파이요. 자 그럼 이거 A가 얼마라는 거예요? 2분의 1이라는 거네요. B 여기서 걸어야겠네. 걸어야겠다. 난 여기서 안 될 줄 알았어. 정답이 이게 대칭이거든. A 2분의 1이 나왔죠? 두 번째 거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주기로 문제를 풀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빨간색 대칭으로 풀어볼게요. 대칭으로 풀면은, 자, 얘네 둘의 대칭이 여기래요. 얘네 둘의 중점 구해볼까요? 중점 말고 얘네들의 합 구해보자. 둘의 합이 지금 얼마예요? 3파이네요. 3파이가 누가 나오면 돼요? 자, 이 친구 4분의 1주기니까 2a분의 파이죠. 주기가 얘니까 얘 4분의 1 나누면 그거의 2배겠죠? a분의 파이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때 a는 얼마 나와요? 3분의 1 나오죠. 자, 이 두 a는 모두 7분의 4 안에 들어오는 것 같죠? 3분의 1만 확인해 볼까요? 3분의 1. 자, 7분의 4가 들어오겠다. 7분의 4가 2분의 1 넘는데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각각 이럴 때 B값을 구해볼게요. 예를 들어 이제 마무리로 대입해볼게요. 그러니까 먼저 A값을 구할 때 부탁인데 주기냐 대칭이냐라고 할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세요. 제발 부탁인데 처음부터 얘네들 각각 다 대입하지 마시고요. 이거 연습하면은 오늘 풀 문제 중에 뒤에 누가 있죠? 73번 문제 있거든요. 이런 거 연습하면 73번이 해결이 돼요. 네. 저 좀 장담할 수 있는 게 제가 73번 나왔을 때 그래도 웬만한 쌤들 풀이보다는 내 풀이가 낫다고 좀 생각하는 풀이 중에 하나거든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대칭을 가지고 풀면 73번이 해결이 되는데 이 문제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자 이제 A가 2분의 1일 때 해볼까요? 2배의 2분의 1 X 더하기 B인데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넣었더니 이랬더니 얘가 0 나오더래요. 이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니까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B가 0이 나서 B가 루트 2 나오네요. 안 되겠다. B가 유리수가 아니네요. 생각이고요. 자, 이 경우 해볼게요. A가 3분의 1이면 2배에 쌓인 3분의 1x 더하기 b인데 여기다가 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넣을게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넣으면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나왔죠?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가 0 나와야 되니까 b가 1 나왔죠? 이 경우가 정답이겠네요. 그렇죠? 네, 마무리는 점 하나 대입해서 해결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값을 구할 때 그림을 보고 자, 두근이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면은 한 주기를 알 수 있는 상황. 두근이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면은 대칭 주기 이거라는 상황. 얘는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꾸 그런 식으로 접근하세요. 아시겠죠? 네. 이게 68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잠깐 볼까요? 얘가 쉽긴 한데 야, 내가 원래 쉴까 말까 고민 중이었거든? 근데 좀만 집중해봐. 약간 너네 집중력이 약간 아쉬워서 내가 좀 고민했던 건데 69번 하고 시작. 그러니까 좀만 집중해봐. 알았어, 은주야? 스킨 좀 들어봐. 야, 수근이 맨날 책상 밑에 들어가 있어. 여기까지 지울게요. 어차피 뭐 도형 문제니까 도형 가지고 풀자. 69번 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금방 하고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알파 줬고요. 여기가 6이고요. 밑에가 4입니다. 네. 문제 뭐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사인 알파를 줬어요.